2031 생물과 환경 부분 저번 주에 뭐 이런 거 실험해서 났었었죠? 네, 지금 네. 저기 뒤에 시원하게 잘 자라요, 그렇죠? 예, 콩나물이 잘 잘 자라고 있습니다. 콩을 심은 게 아니라 그냥 콩나물을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어요, 그렇죠? 시원하게도. 자, 어떤 생물은 이제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저번에 했었고, 예. 네, 여기 요 부분은 좀 더 볼게요. 독수리 같은 경우에 이제 고기를 찢어 먹기 알맞게 부리가 튼튼하고 끝이 갈고리처럼 휘어져 있고요. 참새는 이제 나무 씨앗이나 열매 같은 거 이제 쪼아 먹기 알맞게 부리가 짧고 뾰족하게 발달되어 있고, 앞에서 표지에 나왔었죠. 외가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길어요. 네, 그래서 물에 머리를 넣지 않고 물속에 새우나 물고기 등을 먹이를 잡아먹기 알맞게 부리가 가늘고 길게 발달되어 있다. 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는 이렇게 주둥이가 이렇게 있고, 잘 보면은 여기에 뭐 이빨은 아닌데 뭐 이렇게 뭐 털 같은 게 있습니다. 오리 주둥이에. 뭐 오리 길러봐서 관찰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에 가장자리에 빗살 모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뭐 물에 있는 작은 곤충이라던가 이런 게 걸려요. 네, 그래서 그거를 먹는 거고, 마도요 뭐 이런 애들은 이제 갯벌에 돌아다니면서 활 모양으로 이렇게 부리가 이렇게 활 모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갯벌에 있는 개나 뭐 새우나 조개 이런 걸 잡아 먹습니다. 예, 그런 특징들이 있고, 물 속에 사는 애들은 아가미로 호흡을 합니다. 아가미. 예, 물에 녹아 있는 산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은 아가미가 없어서 물 속에서 숨 쉬는 거 못하고 폐를 통해서 숨을 쉬는데, 그 물고기는 여기 아가미가 있죠. 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물에 녹아있는 산소들이 아가미를 통해 흡수가 되는 거고, 몸은 또 유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유선형이라고 해요. 네, 헤엄치기 좋게, 물의 저항을 덜 받으면서 헤엄치기 좋게.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다. 네. 오리, 개구리는 이제 헤엄치기 좋게 물갈퀴가 있다. 닭은 또 물갈퀴가 없어요, 그렇죠? 닭발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잖아. 닭은 잘 뛰어다니기 좋은 거고, 오리는 이제 헤엄치기 좋은 거고, 오리는 또 잘 걷지는 못하죠. 뒤뚱뒤뚱 걷죠. 불에 옥자면 이렇게 입자루가 있어서 떠있기 좋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돌고래 같은 애들이 이제 무리지어 가지고 사냥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잠깐만, 돌고래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이따 찾으면 있는데 어디지? 모르겠네. 어디인지 모르겠네. 찾으면 다시 보여줄게요. 신기한데 돌고래 물이 주어서 사냥하는 게 있거든요. 잠깐만 이따가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주변이랑 비슷하게 모양이 변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특히 뭐 이제 난초 사마귀 같은 애들,
엄청 난초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난초 사마귀 같은 애들. 난초랑 비슷하게 생기니까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제 포식자한테 잡아먹히지 않아서 이런 형태가 발달했다. 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신기하게 비슷하게 생겼죠. 뭐 나뭇잎 여치 뭐 이런 애들은 엄청 나뭇잎처럼 생겼죠. 나뭇잎처럼 생겼습니다. 되게 위장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뭐 이런 애도 너무 비슷해. 이렇게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애들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 돌고래 사냥하는 건 조금만 있다가 좀 찾아가지고 영상 보여주고요. 환경오염, 사람들의 생활로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이 손상되는 현상은 이제 환경오염이라고 하고, 환경오염에는 뭐 공기오염, 물오염, 토양오염 등이 있는데, 공기오염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가 이제 주된 원인이고요. 공장의 매연 배출도 있고, 물오염 같은 경우에 이제 가정의 생활수나 아니면 공장의 폐수, 해상 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 뭐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쓰레기 이런 거에 의해서도 환경이 오염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물오염 같은 경우에 가정의 생활하수에 의한 오염이 되게 심해요. 뭐 공장에 의한 오염이 더 심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생활하수에 의한 오염이 더 심하고, 뭐 우리 사는 이제 동네도 부천이죠. 부천. 여기에 되게 많은 사람이 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요 굴포천이라고 하는 데로 들어갑니다. 이 굴포천이 되게 냄새가 많이 나요. 생활하수가 오염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쭉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뭐 부천시 뭐 수자원공사 해가지고 엄청 크게 하수 처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여기서 정화해가지고, 그래도 정화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여기로 자전거 길이 있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여기 냄새가 좀 심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활하수를 정화하지 않고 버리면은 엄청 오염이 더 심하겠죠. 여기 이제 생활하수 처리장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버리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상 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죠. 2008년도로 기억하는데, 기름 유출이 2007년도 12월 7일이었구나. 아무튼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나서 기름이 유출이 돼가지고 여기가 다 이제 기름이 지범벅이 됩니다. 좀 뭐 이게 심각했었어요. 이게 뭐 회복되는데 뭐 10년 걸릴 거다. 이게 다 기름 떼고, 여기 이제 해수욕장인데 이게 다 기름이야. 이게 되게 유명한 해수욕장인데 이게 다 기름 뗍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바위돌 이런데 기름을 닦아요. 거의 뭐 100만 명 넘게 가가지고 닦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원봉사 하는 거죠. 선생님들 하루 갔다 왔거든요. 2008년도에 하루 가서 닦고 왔는데 되게 냄새도 많이 나고, 근데 별로 이제 그렇게 방법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일일이 닦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이거를 뭐 기름때 같은 거 제거하기 위해서 유화제라고 하는 거 뿌리거든요.
퐁퐁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트리오 같은 거. 근데 그런 거 뿌리면 오히려 더 오염이 더 이게 분해는 되지만 눈에 보이는 게 분해는 되지만 훨씬 더 오염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손을 닦고 그래서 몇십 년 걸릴 거라고 한 거를 그래도 한 10년 좀 지나니까 얼마 전부터는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놀러 갔다 온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지금 기름 퍼 담는 거죠. 엄청 고생해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기름 같은 거 유출되면 이렇게 뭐 이런 종이 같은 거 뿌려가지고 흡수해가지고 건져내고 뭐 이런 활동으로 이제 정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오염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토양 오염 같은 건 이제 쓰레기나 농약이나 비료의 지나친 사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데 우리 쓰레기 이제 뭐 요즘에 테이크아웃으로 뭐 음료 같은 거 많이 먹으니까 엄청 쓰레기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런 거 다 매립해서 버리는데 쓰레기 처리장이 저번에 얘기한 것 같긴 하네요. 여기에 이제 여기 엄청 큰 데가 있어요, 이만한데. 그죠? 여기에다가 쓰레기 묻고 여기에다 흙을 덮어가지고 이제 메꾸는 거야. 근데 요게 이제 몇 년 후면은 이제 다 포화 상태가 된대. 이제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걱정하더라고요. 아무튼 어디다 이제 쓰레기 버려야 되나. 요런 데다가 이제 버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난지도에 버렸고, 저번에 얘기했죠. 난지도에 버렸고, 요즘은 여기다 버리는데, 여기도 이제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뭐, 어디다가 이제, 이런 뭐 공터 같은 데 마련하고 이제 버리겠죠. 우리가 버린 쓰레기도 다 저쪽 가서 이제 버립니다. 그런 토양 쓰레기에 의한 토양 오염이 심각하고 농약도 많이 쓰기 때문에 토양 오염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자, 공기 오염 지표 생물의 예, 이 지표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좀 빨리 알아차리는 생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기공이 약간 오목해가지고 오염물질이 잘 쌓여요. 그러면은 금방 소나무가 금방 죽어. 그러니까 공기가 오염되면은 소나무가 이렇게 잘 죽습니다. 공기가 오염됐구나 뭐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나팔꽃 이런 거는 뭐 반점이 생기거나 나팔꽃이 이제 깨끗한 공기가 있는데 많이 산다 이거지. 나팔꽃. 그다음 시금치는 오존이라고 하는 것에 약해서 도시 근교에서 잘 자라지 않는다. 들깨 이런 거는 뭐 반점 같은 게 생기는데 이건 이산화황이에요. 상화황이 아니라 글씨가 잘못된 건데요. 이산화황에 민감해서 반점이 나타납니다. 오염 정도가 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지표 생물이다. 공기가 오염되면 이제 금방 티가 나는 생물들이고요. 이런 거는 굳이 실험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뭐 합성세제 이런 데에서 뿌리가 싹이 안 트는 거죠. 뭐 묽은 황산 이런 데서 잘 안 트는 거고, 물에서는 이제 잘 트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이렇게 식물들만 죽거나 아니면 뭐 물고기들만 죽거나 뭐 이러면은 그렇게 걱정 안 할 것 같은데, 생물 농축이라고 하는 현상에 의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 농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오염물질을 버려. 근데 그 오염물질들을 되게 작은 플랑크톤이나 뭐 물벼룩이나 이런 애들이 먹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특히 중금속 같은 경우에 몸에 쌓여가지고 배출이 잘 안 된다라는 게 문제인데, 뭐 이런 플랑크톤이나 이런 게 먹고 자기
몸 안에 있는 상태로 작은 물고기들한테 잡아먹혀요. 난 100만 마리 먹었어 얘가. 그럼 100만 마리 분이 여기 쌓이는 거예요. 이 작은 물고기를 조금 더 큰 물고기가 한 1000마리 먹었어요. 100만 마리 곱하기 1000마리 분이 여기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큰 물고기가 뭐가 100마리 먹었어요. 100만 마리 곱하기 1000마리 곱하기 100마리만큼이 쌓이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먹어요. 그러면 사람은 그 농축된 상태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좀 등치가 큰 물고기들이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참치 이런 거가 사실은 중금속이나 이런 거에 더 많이 농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보다는. 그래서 생태계에서 흡수돼서 분해되거나 배설되지 않아서 체내에 쌓이게 되면서 자꾸 농축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치 같은 거 먹을 때는 좀 그런 거 검사해야 됩니다. 중금속 검사라던가 이런 거. 그런 건 이제 생물 농축이라고 하고, 특히 이제 그런 게 이제 심하게 나타났었던 사례가 일본에서 이따이병이라는 게 있어요. 미나마따병도 있고 이따이따병도 있고 이런데, 이따이따이가 이제 일본 말로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 아프다. 그게 중금속에 의해서 카드뮴 이런 거를 이제 강에 버려. 그게 이제 물고기 몸에 있다가 그거를 이제 이제 주변에 이제 어촌 사람들이니까 그런 걸 잡아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쌓여가지고 기침하고 이러잖아. 그러면 뼈가 부스러지고 이래요. 그래서 미나마따병, 미나마따 지역에 있었던 미나마따병, 이따이따병 이런 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고, 이게 이제 멀쩡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멀쩡했는데 이게 손발이 이렇게 휘어지고, 그리고 죽고, 카드뮴 같은 데 오염돼서 죽고, 허리가 굽고, 멀쩡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중금속에 의해서 이런 피해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성비 같은 경우에 많이 내리게 되면 이제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요. 토양과 물이 산성화되면서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그럼 농작물도 잘 못 기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석회 물질 같은 거를 이제 토양에 뿌려주곤 합니다. 염기성 물질을 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토양이 오염되면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면 결국 동물의 먹이가 줄게 되어 생태계가 파괴될 거고, 물이 오염되었을 때 그런 이제 오염된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한테도 이제 올 수가 있는 거고요. 공기가 오염됐을 때 호흡기 질환 같은 거 생길 수가 있다. 특히 이제 공기가 오염되면 비가 내릴 때 그 비가 산성화가 되면서 산성비가 내리면은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게 된다. 사람들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게 간척 사업이나 도로 건설할 때, 댐 건설할 때, 주택 건설, 공장 건설, 골프장 건설, 오염 물질 배출 등의 사람들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예가 되겠고요. 저거는 이제 간척 사업 이런 거는 지금도 계속 되죠, 사실. 이런 데서 원래 사실 부천도 여기도 다 논밭이었어요, 원래는. 여기가. 선생님 어렸을 적부터 부천에 살아가지고 여기 요만큼 빼고는 여기 다 요만큼 다 논밭이었거든요. 다. 여기 살던 생물들은 다 이제 죽었겠지. 여기로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예전에.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도 있죠. 여기 대장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개발돼가지고 여기도 이제 아파트 짓고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거기 살던 생물들이 다 죽겠죠. 그러기도 하고, 이제 간척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여기가 바다거든요. 여기 송도, 신도시 이런데 여기가 원래 송도가 원래 섬이야, 섬. 근데 요런데 지금 다 여기에다 메꾼 다음에 여기에 땅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아파트 짓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신도시 만들어서. 예. 여기가 원래 섬이거든요. 예. 여기 송도 신도시. 되게 여기는 반듯반듯하죠. 예. 이런 거 이제 사람들이 다 땅을 메꾼 거죠. 간척 사업도 한다. 예. 요런 데도, 예. 요런 데도 간척 사업 하는 거고. 새로운 이제 여기 살던 이제 그 갯벌에 살던 많은 생물들이 죽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데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는 환경 보존이라고 하고요. 이미 훼손된 환경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는 환경 복원이라고 합니다. 자, 간이 정수장치 원리는 저 뒤쪽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뭐 한번 물 넣어서 이제 실험은 해보긴 하고요. 일단 이제 원리는 사실 이제 땅에 스며들면은 물이 그러니까 뭐 땅바닥에 떨어지면은 뭐 지지라고 안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빗물이 떨어지면은 땅으로 스며들어요. 땅으로. 근데 그 스며들면서 사실 정화가 일어나요. 정화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되게 깨끗해요. 사실 땅 속에서 솟아 나온 거지만 깨끗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이 정수장치는 굵은 자갈이나 아니면 이제 모래 이런 걸 통과하면서는 오염물질이 가라앉히면서 걸러주게 되고요. 근데 여기 이 정화장치에서 중요한 부분이 활성탄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숯하고 활성탄 여기 비슷한 건데 숯하고 활성탄에는 되게 작은 구멍이 많아서 까만색이니까 뭔가 오염될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를 통과하면서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정수기 안에도 다 그 숯이 있습니다. 정수기 안에 이렇게 잘라보면은 정수기 안에 필터 있거든요. 필터 거기 잘라보시면 거기 숯이 있어요. 까맣게. 거기를 통과하면서 오염물질이 붙어요. 작은 구멍이 많아가지고 그 안에 갇힙니다. 오염물질이. 그러면서 깨끗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거즈 이런 거는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뭐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솜도 마찬가지고 거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자갈이나 모래 이런 거는 오염물질 가라앉히는 거고, 숯이나 활성탄 이런 거는 오염물질이 잘 붙게, 그 숯에 붙게. 나중에는 사실 갈아주기는 해야 되죠. 오염물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공기 정화하는 것도 다 숯이 있습니다. 저 옆에 공기 정화기도 있잖아요. 거기 있거든. 거기에도 이제 나중에 뭐 그 업체에서 어떤 분 오셔가지고 그 숯을 갈아줘요. 예. 저 공기 정화기도 그런 이제 활성탄 같은 게 들어있다. 솜이나 이런 거는 거즈나 이런 거는 걸러주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흙탕물 같은 거 부으면 물이 깨끗하게 나와요. 예, 나오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뭐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정화가 되냐 안 되냐 이 정도로 보는 거기 때문에 비눗물 같은 것도 이제 좀 걸러지고 기름도 좀 걸러집니다. 자, 스피드 확인 문제 7번까지 돼 있나요? 7번까지 돼 있을 것 같고, 쓰레기를 바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물과 토양을 모두 오염시킨다. 맞지요? 네. 자, 이미 오염됐거나 훼손된 환경을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일을 환경 복원이라고 한다. 자, 됐지요? 문제는 8번까지 풀어져 있는 것 같고 9번부터 풀면 될 것 같은데, 자, 9번부터 16번까지 일단 풀어보시고요.
이거 해보자. 9번에 북공여와 사막여우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두 여우 생김새가 다른 까닭을 쓰시고, 사는 환경이 다르긴 한데, 북공여우는 추운 환경에 적응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막여우는 더운 환경에 적응을 한 거죠. 이렇게 귀도 크고요. 귀가 크면은 여기 뭐 실핏줄 같은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혈액이 돌면서 열이 잘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여기는 귀가 짧고 열이 잘 안 빠져나가게. 그 다음에 피하 지방 같은 것도 두꺼우면은 열이 덜 빠져나갑니다. 북극곰 이런 애도 등치가 크죠. 등치가 큰 게 더 추운데 견디기 더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온도 차이 때문에 이제 생김새가 다른 것이고, 생물이 생활 환경에 맞춰 생김새나 행동 방식이 적응한 예로 옳은 거 두 가지. 자, 뱀은 여름이 되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맞는 것 같은데. 봄이라고 해야 되나? 봄이겠네, 진짜. 다른 것도 읽어볼게요. 이건 아니죠? 잎이 넓고 줄기는 굵은 건 맞는데 잎이 넓은 건 아니죠? 계절에 따라 서식지 이동한다. 이거는 맞고, 기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추우면 이제 우리나라로 겨울을 날기 위해서 옵니다. 청개구리는 다른 동물의 모습으로 꾸며 자신의 모습을 보호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동물의 모습으로 꾸미나? 다른 거 읽어볼게요. 배추인나비 애벌레는 뱀의 모양을 하여 자신을 보호한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배추인나비 아닌가? 왜 이렇게 어렵지? 저번에 학교에서 키웠는데 아니었던 거 같아요. 그래? 배추인나비 말고 박각시 호랑나방인가? 뭐 그런 거죠? 박각시 나방이요. 그런 거요? 이건 아닌 것 같고. 문제 엄청 어렵네. 장미는 가시가 발달하여 다른 생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이거는 맞는 것 같네요. 비둘기는 눈 큰 거 아니죠? 밑에 있네. 박각시 나방 애벌레구나. 걔는 주위 환경과 비슷한 게 아니라 얘가 이제 뱀 모양으로 되어 있죠? 3번, 6번이 제일 맞겠네요. 3번, 6번. 3번, 6번 고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엉이가 어두운 곳에 살아가기 알맞게 적응된 점. 일단 눈이 크죠? 눈이 크고, 눈이 커야지 빛을 많이 흡수할 수가 있어요. 눈이 크고, 빛에 민감하다. 빛에 민감한 시력을 가지고 있다. 자, 어두운 환경에도 좀 잘 보이니까 밤에 사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막에 사는 낙타 모습이다. 낙타가 사막에 살기에 알맞은 점. 옳지 않은 거 두 가지. 넓은 발은 걸을 때 모래에 빠지지 않는다. 맞아요. 이게 발이 좀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옛날에 낙타 그리고 이럴 때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낙타. 좀 발이 넓어 이렇게.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혹에 저장된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아니라 지방이나 기름 이런 게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영양분이기도 하고, 사실 지방을 분해하면 물이 또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물이 저장되어 있는 건 아니다. 긴 눈썹,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구나. 그러네. 일단 2번 골라놓고, 긴 눈썹은 모래바람을 막아준다. 맞고요. 긴 다리는 땅바닥이 뜨거운 열기 피할 수 있다. 이것도
이 다리가 길잖아.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좀 떨어져 있잖아. 그래도 그래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긴 겁니다. 네, 귀에 난 털은 귀에 모래가 들어가는 걸 막아준다. 맞고 귀에 털이 나 있어요. 두꺼운 입술은 선인장처럼 가시가 있는 식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영상으로 보면 되게 신기한데 보여준 적 있지 않나?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나요? 이따가 같이 보여줄게. 그러니까 막 그냥 가시가 있는데 막 씹어 먹어요. 신기하게. 그때 저번에 옛날에 다른 곳에서 그래. 아무튼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가시가 있는 식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항상 닫혀 있는 콧구멍은 항상 닫혀 있으면은 그건 구멍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열렸다 닫혔다 할 수가 있어요. 콧구멍이. 그래서 이거 7번이랑 2번 고르면 되겠네. 2번, 7번. 자, 환경에 적응한 여러 가지 생물의 특징을 나열하는 것이다. 추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 이런 거는 상관없고, 이거는 추울 때 겨울잠 자는 거 맞고요. 갯버들의 겨울눈, 뭐 겨울눈, 겨울을 날 때 이렇게 좀 털 같은 게 있어서 그 안에 그 새싹 같은 게 그 안에 있죠.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뭐 버드나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갯버들의 이제 겨울눈 이런 거 맞고요. 털갈이 하는 거 괜찮고, 그죠? 정어리 같은 거 무리지어서 행동하는데 이거는 이제 추운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고, 요것도 추운 환경이랑 상관없고, 니은디글 리우고 자, 바라한 무씨의 수는 니은이 더 많겠죠? 기역보다 니은이 더 적다. 아니죠? 자, 물에 넣은 무씨는 거의 모두 싹이 트지 않는다. 아니죠? 페트리 접시에 넣은 용액의 종류를 갖게 한다. 아니죠? 묽은 황산에 넣은 무씨 거의 모두 싹이 튼다. 아니고. 자, 무씨의 수, 실험 장소, 온도, 실험 관찰 기간 등은 다르게 하는 거 아니고, 황산은 무씨를 손상시켜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이게 맞네. 6번. 자, 사람들의 생활이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예로 옳지 않은 거. 자, 사냥과 낚시를 제한한다. 이게 제한한다가 뭐냐면 좀 막 아무렇게나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냥과 낚시를 제한해야 돼. 그래서 옳지 않은 건데, 나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건 나쁜 영향 아니야. 1번 골라야겠네.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사냥하세요 이런 게 아니죠. 여기에서만 사냥한다던가, 사냥할 때 몇 마리만 잡는다던가 이렇게 제한을 해야죠. 산의 등산로를 최소화한다. 이것도 그렇죠. 나쁜 영향의 예가 아니죠. 등산로를 이제 딱 이렇게 정해줘야죠. 농약 사용하는 거, 아파트 짓기 위해서 산을 깎는 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산을 깎는 거,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 생활용품 만드는 거, 화학 물질 사용하여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나쁜 영향이죠. 1번, 2번.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거즈는 어떤 걸러주는 작용을 합니다. 걸러주는 작용. 이게 좀 말이 좀 비슷비슷한데, 아무튼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는 거는 자갈이나 모래 이런 애들이고요. 이거는 아니고, 일단 활성탄은 거르는 작용을 한다. 이게 비슷비슷하지만 이제 활성탄은 오염물질을 붙이는 작용을 하는, 붙이는 작용. 간이정수기는 오염된 물질을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죠. 깨끗하게 하는 건 맞고요. 뭉친 솜은 오염물질을 가라앉힌다. 가라앉히는 거는 자갈이나 모래. 잘게 붓은 숯은 오염물질을 잘 붙게 하는 작용한다. 이거 맞아요. 이건 맞고, 붉은 자갈과 모래, 고운 모래는 오염물질을, 이게 말이 비슷비슷해. 이게 초등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워. 초등 문제가 딱 답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거르는 거는 뭐야? 솜이라던가 거즈. 이건 아니고요. 간이정수기의 원리와 같은 예로 하수 처리장이나 자연 하천 등이 있다. 이게 맞습니다.
하수 처리장에서도 뭐 저런 식으로 걸러주게 되고요. 자연 하천도 그게 깨끗하게 해주는 원리는 같습니다. 자, 이거 좀 문제 풀어야겠네요. 3% 문제 풀게요. 요거는 좀 문제가 좀 어려워서 같이 풀게. 얘는 일단은 뭐 이렇게 황무지가 생겼어. 서벌판이야. 근데 거기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개척을 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선태식물이나 지으류라고 하는 이끼들인데 아무것도 없어. 막 흙도 없어. 근데 암석에 달라붙어 가지고 약한 산성물질을 배출해 가지고 암석을 조금씩 부셔요. 암석을 부셔 가지고 흙을 만들어. 그래야지 씨앗이 와 가지고 자라나게 해요. 이제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는 애들이 지으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보는 풀이죠. 풀 같은 게 자라나. 그러다가 작은 관목이 자라나. 그러다가 양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빛이 많을 때 잘 사는 애들. 근데 음수, 빛이 좀 없어도 잘 사는 애들. 근데 음수는 이파리가 넓어서 양수보다 더 잘 살아. 그래서 양수랑 음수랑 경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음수가 제일 많아져요. 그렇게까지 되면 극상이라고 하고, 용어들이 어려워가지고 극상이라고 하고, 뭐 좀 오래된 산들이 있어요. 뭐 설악산이나 이런 데는 되게 낙엽이 이쁜 이유가 이게 음수림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그래요. 극상에 이르러서. 그냥 집동산 이런 데는 사실 소나무 같은 게 많아. 근데 그런 데는 그렇게 멋있진 않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발달이 안 된 거죠. 내용은 어려운데, 근데 아무튼 이끼가 암석에 붙어서 암석을 이렇게 녹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생물적 환경 요인이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줬다 이거야. 생물적 환경 요인이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이제 반작용이라고 반작용. 내용은 어렵지만 이제 답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맨 앞에서 배운 적 있어요. 생물적 환경 요인이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반작용이라고 한다. 반작용 써주시면 되고, 시간이 없네. 같이 해야겠네요. 자, 악어와 악어새를 나타낸 것이다. 서로 공생관계에 있는 거죠. 공생관계. 그래서 그런 거, 공생관계에 있는 두 가지 쓰래. 개미랑 뭐 있었죠? 개미랑 진딧물. 그 다음에 뭐 니모 있잖아. 니모. 흰동가리랑 흰동가리랑 말미잘 있죠. 개미는 진딧물을 보호해주고, 진딧물은 개미한테 그 영양분을 주고요. 단물을 주고, 흰동가리는 말미잘한테 서식처를 제공해주고, 말미잘은 유인을 하나? 먹잇감을 유인하거나 그럴 겁니다. 아마 먹잇감을 유인하고 그래요. 원래 흰동가리가 그 유인을 하죠. 말미잘은 약간 촉수에 독이 있는데, 흰동가리는 그거에 대한 내성이 있어. 그렇게 되죠. 서로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생태계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생태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느냐? 생산자부터 다 죽어서. 그쵸. 전체 생태계가 사실은 파괴가 되는 겁니다. 생태계가 존재할 수 없다. 왜냐면 스스로 양분 만드는 애들은 이제 식물들밖에 없어요. 얘네가 양분을 만들어야지 얘네를 먹고 다른 애들이 사니까 생태계가 파괴된다. 뭐 이렇게.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또 어렵네요.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는 겨울이 되어도 초록색 잎이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다. 근데 낙엽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잎이 넓은 애들은 떨어지고 잎이 이렇게 얇은 애들은 안 떨어진다 이거죠. 겨울에도 소나무 잎이 붙어있는 까닭 쓰시요. 일단 잎이 얇아서 증산작용이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겨울이나 가을이 되면 물이 부족해. 근데 물이 부족한데 자기 체내에 있는 수분을 다 날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자기가 죽잖아. 그러니까 잎을 떨궈 가지고 체내 수분을 보호하는 건데, 잎이 얇아서 증산작용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네요. 증산작용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붙어 있어도 돼요. 붙어 있어도 됩니다. 자, 5번. 자, 금붕어 이런 애들은 일단은 이제 어류 이런 애들은 변온동물입니다. 변온동물. 동물학대 아니에요 이거? 동물 학대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으로 뭔가 알아내는 거고요. 동물 학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실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 물의 온도와 금붕어의 호흡수와의 관계를 쓰시오. 온도가 높을 때 호흡수가 어때요? 많아요. 그거 쓰면 되죠. 온도가 높으면 호흡수가 증가한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진짜로 얘네 온도도 높아져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더 활발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금붕어의 체온이 높아집니다. 체온이 높아져서 생명활동이 더 활발해진다. 물의 온도가 높으면은 체온도 높아지고 생명활동이 더 활발해져서 숨도 뭐 더 많이 쉬어야 되고요. 호흡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열대어들이 화려한 색깔이 이들의 생존에 주는 이로운 점 세 가지. 뭔가 이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주변에 산호가 또 이렇게 화려한 색깔이 있으면 보호색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호색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경계색, 위협이 될 때도 있습니다. 보호색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화려하게 있으면 이제 독이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뭐라 쓰면 될까? 적들이 겁을 먹어서 도망가게 한다. 이렇게 써있네, 책에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포식자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근데 이제 같은 종끼리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같은 종을 뭐 식별할 수 있다. 다 비슷비슷한 것보다 이렇게 화려하게 있으면은 우리는 같은 종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벌써 몇이야? 7번.
7번까지만 할게요. 자, 이 생물들이 물에 살기에 알맞게 적응된 점 한 가지씩 쓰시오. 아까 물고기 뭐 있었어요? 뭐 아가미 호흡을 한다. 뭐 유선형이다. 뭐 지느러미가 있다. 뭐 이런 거. 우리는 뭐 물갈퀴가 있다. 뭐 이런 거. 불의옥잠은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떠있기 좋죠. 밑에 하나만 더 하자. 8번까지만 하자. 자, 어떤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사해야 하는지. 일단 이제 뭐 공기가 있는지 조사하는 게 좋겠죠. 공기나 아니면 산소나 이런 것들. 또 물이 있는지. 까닥도 쓰라고 되어 있네요. 공기. 산소가 있어야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지 뭐 체온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생명활동에 꼭 필요하죠.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네. 다른 행성이니까 네. 물이 없어서 살 수 있는 생물이 있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생물이 있는 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생명체라고 부르는 애들은 적어도 뭐 생물은 적어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 그럼 이제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유기물이라던가 그런 게 돼 있고, 핵이라던가 이런 게 있고, 그 내부에 이제 물도 채워져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정말 아직까지는 이제 생명체는 다른 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행성이라 하더라도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지 생명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자, 쳤다가 하겠습니다.